26. 디로딩 타임을 가져라. 디로딩이란 말을 아는가? 디로딩이란 본래 근력 운동이나 경기를 위한 훈련에 사용되는 개념인데 이 책의 많은 타이탄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디로딩의 가치를 적용하고 있다. 디로딩은 내려놓는, 뒤로 물러나는, 부담을 제거하는 등의 뜻을 갖고 있다. 즉, 촘촘하게 짜인 계획과 일에서 잠시 물러나 컨디션을 조절하고 회복하는 행동을 디로딩이라 할 수 있다. 빌 게이츠에게 생각 주간이 있다면, think week가 있다면 타이탄들에겐 디로딩 주간이 있다. 디로딩 주간을 가지면 삶의 과부하들을 지혜롭게 예방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한 속도를 내는 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디로딩 주간은 창의성과 생산성, 삶의 질에 실질적인 기여를 한다. 디로딩을 하는데 꼭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건 아니다. 매일 디로딩의 시간을 갖는 타이탄들도 많았다. 타이탄들이 매일 아침 간단한 일기를 쓰고 차를 마시고 명상을 하는 것도 디로딩의 좋은 예이다. 또 작가 커트 보니것처럼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를 창의적인 놀이 시간으로 정해놓고 생각 없이 빈둥거려도 좋다. 친구들과 직접 전화로만 연락하는 메시지 앱 사용 금지일이나 노트북과 휴대폰, TV를 완전히 차단하는 모니터를 끄는 일요일 등을 설정하는 방법도 디로딩의 좋은 본보기이다. 디로딩은 전략적으로 엑셀 페달에서 발을 뗀다는 뜻이다. 일정 기간을 정해 업무의 강도를 집중적으로 높인 후 다시 일정 기간은 휴식 기간을 정해 푹 쉬는 것도 효과적이다. 릭 루빈을 비롯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들은 사흘 집중하고 하루 디로딩한다는 전략을 통해 창의성을 극대화하기도 한다. 디로딩의 시간을 얼마로 정할지는 개인의 자유이다. 중요한 것은 디로딩 시간을 실제로 갖는 것이다. 좋은 아이디어는 디로딩 기간에 나온다고 타이탄들은 강조한다. 음표 사이의 침묵이 음악을 만드는 것처럼 말이다.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원한다면 15분 후에 회의가 예정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 시간의 구애됨 없이 큰 가능성을 떠올려보는 여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더 큰 성공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더 큰 성공의 그림을 그려볼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작은 성과들을 차곡차곡 쌓아가되 이것들을 꿰어 빛나는 보배로 만들 수 있는 큰 생각을 할 시간을 의도적으로 내야 한다. 쉴 새 없이 매일함을 비우면서 원하는 삶을 살겠노라 말하는 건 공허한 메아리다. 아무도 그걸 믿어주지 않는다. 매일함은 잃어버리고 놓친 자들의 땅이다. 거기에서는 모두가 길을 잃는다. 마음대로 떠돌고 짓거리고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라. 온갖 시끄러운 잡음 속에 당신의 삶을 바꿀 신호가 들어있는 경우도 반드시 나타난다. 디로딩 계획을 일에 대한 계획보다 더 헌신적으로 지켜야 한다. 디로딩 시간이 일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수는 있지만 그 반대는 전혀 불가능하다. 이 책의 타이탄들을 성공으로 이끈 가장 큰 훌륭한 질문은 이렇다. 나의 목표가 아니라 타인의 목표에 따르는 반응적인 삶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연히 얻어진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확보한 여유의 시간이 그 답을 찾아줄 것이다. 그래야만 앞으로 나갈 수 있다. 좋다의 힘. 이 글은 네이버실에서 가장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었던 조코 윌링크가 이 책의 독자들에게 주는 지혜로운 조언이다. 천천히 읽고 음미하고 생각해보자.
조코의 이야기. 나는 실패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매우 간단한 방법으로 극복한다. 이 모든 상황에 대처하는 한마디가 있다. 좋다. 라는 말이다. 내가 이 말을 애용한다는 사실은 내 부하 직원이었다가 나중에는 절친한 사이가 된 친구가 알려주었다. 그는 내가 큰 문제나 시련을 겪을 때마다 보스, 뭔가 잘못돼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라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한다. 그러면 나는 그를 바라보며 간단히 말한다. 좋아. 잘 될 거야. 어느 날 그가 이렇게 말했다.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은데, 하지만 보스가 뭐라 말할지는 알아요. 내가 뭐라 할 건데? 좋아 라고 하실 거잖아요. 뭔가 잘못되고 악화될 때는 늘 좋다고 하셨으니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나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렇다. 나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한다. 좋아의 힘은 엄청나게 세다. 프로젝트가 취소됐어? 좋아. 다른 프로젝트에 집중할 수 있겠군. 초고속 장비를 구입하지 못했다고? 좋아. 계속 단순하게 나가면 되겠군. 승진을 못했다고? 좋아. 앞으로 더 열심히 할 시간이 생겼어. 자금 유치에 실패했다고? 좋아. 회사 소유 지분이 늘어난 거네? 원하는 일자리를 얻지 못했다고? 좋아. 더 많은 경험을 쌓아서 이력서를 업그레이드해. 부상을 입었다고? 좋아. 안 그래도 훈련을 잠시 쉴 필요가 있었어. 실패했다고? 좋아. 실패는 배움의 가장 좋은 기회지. 바로 이것이다. 상황이 나빠져도 당황하지 마라. 좌절도 하지 마라. 그저 상황을 바라보면서 좋아 라고 말하라. 상투적인 조언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항상 웃고 긍정적인 사람인 척 하려는 것도 아니다. 그런 사람은 현실을 간과한다. 긍정적인 태도가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는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자세가 아니기 때문이다. 좋아 라고 외치는 건 해결책에 초점을 맞추는 자세이다. 갖가지 문제, 실패, 장애물을 미리 알고 받아들이는 자세를 갖게 한다. 이 자세만이 우리를 앞으로 나가게 한다. 좋아라고 외치며 기꺼이 받아들여라. 그리고 좋아라고 외치며 앞으로 나아가라.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기억하라. 좋아라고 말하는 것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뜻이다. 아직 숨 쉬고 있다는 뜻이다. 아직 숨 쉬고 있다면 이겨야 할 싸움이 남아있다는 뜻이다. 일어나 먼지를 털고 몸을 추스리고 다시 뛰어들어라. 바로 그 순간부터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가 된다. 제3장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사람들의 비밀. 현재의 내 모습을 버려야만 바라는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다. 노자. 심하게 병든 사회에 잘 적응한 몸은 건강한 몸이라고 할 수 없다. 크리슈나무르티. 결국에는 잘 자는 사람이 이기게 마련이다. 조디 포스터. 1.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한 구글 개척자의 3가지 습관. 차드 맹타는 구글의 창업 공신이자 탁월한 엔지니어이면서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다. 구글의 107번째 직원이었던 맹은 회사 동료들을 위해 마음 챙김을 중심으로 한 너의 내면을 검색하라 라는 획기적인 명상 강좌를 만드는 작업을 주도했다. 오늘 당신이 이 강좌를 신청하면 6개월 정도 기다려야 참여할 수 있을 만큼 대기자들의 줄이 엄청나게 길다. 맹의 연구는 지미 카터 대통령, 에릭 슈미트, 달라이 라마 등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나아가 그는 2015년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오른 1 빌리언 액트 오브 피스의 공동의장이기도 하다.
그가 쓴 조이 온 디맨드는 내가 읽은 명상 서적들 중 가장 실용적이고 뛰어난 책으로 꼽을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명상을 매일의 건강한 습관으로 들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최고 수준의 명상을 할 수 있게 될까? 자, 지금부터 그가 직접 쓴 참된 명상을 위한 3가지 습관과 명상 수련에서 가장 중요한 2가지 연습이라는 지혜로운 글을 천천히 감상해보자. 참된 명상을 위한 3가지 습관. 1. 친구와 함께하라. 나는 구글의 선종 원장이라 불리는 노먼 피셔와 함께 헬스클럽을 비유로 들고자 한다. 혼자서 바벨을 들어 올리는 건 어렵지만 함께 다니기로 약속한 운동 친구가 있으면 규칙적으로 헬스장을 찾을 가능성이 훨씬 커진다. 어려움을 나눌 동행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친구가 있으면 서로를 독려하고 상대에게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노먼 피셔와 나는 당신에게 마음챙김 친구를 사귀고 매우 다음과 같은 2가지 주제를 놓고 최소 15분씩 대화를 나눌 것을 권유한다. 첫째, 명상 수련을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가? 둘째, 명상 수련과 관련해서 내 생활에 어떤 일이나 변화가 생겼는가? 그런 다음 방금 나눈 대화가 어땠는가? 라는 질문으로 대화를 끝마치도록 한다. 2.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적게 하라. 이건 티베트 불교의 젊은 지도자 민규루 림포체에게 배운 것이다. 그가 쓴 삶의 기쁨은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적극 추천하는 책이기도 하다. 이 개념은 정식 수련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짧게 하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명상을 할 때 당신은 5분쯤 지나기 시작하면 따분함을 느끼는가? 그렇다면 명상을 3, 4분으로 끝내되 이를 하루에 몇 차례 되풀이하면 된다. 명상 수련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걸 피하기 위해서이다. 명상을 따분하게 느끼면 절대 꾸준히 지속할 수 없다. 내 친구 이본느 긴스버그는 명상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방종과 같다라는 말을 자주 한다. 그녀의 통찰이 림포체가 제시한 명상의 핵심을 멋지게 포착한 듯하다. 명상을 너무 오래 하려다 보면 부담스러운 짐이 될 수 있으니 그러지 말자. 짧게 자주 명상을 하다 보면 조만간 마음챙김 수련이 즐거운 일탈처럼 느껴지는 날이 반드시 온다. 3. 하루에 한 번씩 숨쉬기를 하라. 나는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게으른 명상 수련 강사일지도 모른다. 학생들에게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루에 한 번씩 마음을 다해서 숨을 쉬는 것뿐이라고 말하니까 말이다. 단 한 번이면 충분하다. 마음을 다해 숨을 들이쉬었다가 내쉬기만 하면 그날 해야 할 일이 다 끝난다. 그 밖의 모든 활동은 보너스일 뿐이다. 한 차례의 제대로 된 호흡이 중요한 이유는 2가지이다. 첫째, 추진력 때문이다. 하루에 한 번 제대로 된 호흡을 하겠다고 약속할 경우 이는 쉽게 지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련을 위한 추진력이 보존된다. 나중에 그보다 더 많은 걸 할 수 있는 준비가 됐다고 느껴지면 더 높은 차원의 수련을 시작할 수 있다. 오늘 10분 동안 명상을 할 시간이 없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호흡 한 번을 할 시간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따라서 호흡 한 번을 매일의 수련과 과제로 삼는 건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둘째, 명상을 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명상이기 때문이다. 한 번의 호흡을 하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도 우리는 매일 자신을 위해 사려 깊고 유익한 뭔가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하게 된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이런 배려는 점점 소중한 정신적 습관으로 자리를 잡는다. 자신을 너그럽게 대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강해지면
명상 수련 또한 한결 쉬워진다. 그러므로 호흡 한 번의 힘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걸 명심하자. 마음의 건강과 행복을 발견하는 기술은 모두 한 번의 호흡에서 출발한다.